이어서 변상욱의 기자 수첩입니다. 변상욱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제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방송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잡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잡지요? 예. 네. 지난달 30일 한국 잡지 학회라는 게 출범했습니다. 학회. 예, 과거에 잡지하면은 TV, 신문, 라디오와 함께 4대 매체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워낙 방송 채널이 많고 인터넷에 스마트폰까지 등장하면서 잡지계가 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네. 학계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잡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잡지에 대한 연구도 없어진다. 이제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네. 그렇다면 잡지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가요? 글쎄요. 어떻습니까? 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국내 시사 잡지 최대 발행 부수가 5만 부 정도 된다고 5만 합니다. 부. 예.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일간지들이 잡지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뭐 한 2만 부나 3만 부 정도 찍어 판다고 해요. 이래 갖고는 어렵습니다. 이거 살아남기 어렵죠. 독일의 시사주간지 중에 유명한 슈피겔 같은 경우 지금 평균 100만 부고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티르라고 하는 것도 한 30만 부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적어도 한 10만, 20만은 훌쩍 넘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 잡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기 시작했는가? 근데 잡지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워낙 많은 매체들이 각종 정보와 각종 사람들의 뒷얘기를 전하니까 여성지나 패션지 옛날처럼 그렇게 안 팔릴 수밖에 없죠. 구태여 잡지를 볼 필요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죠? 또 시사월간지는 주로 뭘 다뤄야 되느냐면 과거 권력자의 뒷이야기라든가 정치 권력 비화 이런 걸 전하면서 지식인이나 이제 대학가에서 많이 읽히는 건데 민주화가 되면서 권력이 투명해지니까 궁정동 그때 그 사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없어졌고 빨간 바지에 뭐 여사님 이런 얘기도 이제 없어졌고 쿠데타 주역들의 일화 뭐 무슨 권력 관계 이런 이제 재미난 권력 비화들이 이제 세상에 별로 없는 거죠.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잡지에서 길게 쓸만한 얘기들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과 인터넷이 뭐든지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루고 넘어가니까 잡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갖고서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갖고서는 따라가기도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가 주로 이제 잡지를 많이 읽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제 사실 70대, 80대로 가면 잡지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읽고 그렇죠.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죠. 네네. 60대가 끝나면서 70대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러면 30대에서 40대 잡지 독자층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0대는 이미 인터넷 세대고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잡지로 안 들어오는 거죠. 잡지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많고 잡지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이게 변방의 매체로 자꾸 밀려나고 있는 거죠. 잡지 역사가 몇 년이나 되죠? 한 300년 됩니다. 아, 예. 그래요? 꽤 오래됐는데 그 시작 당시는 어땠습니까? 세계적으로 300년 정도 됐는데 최초로 잡지를 출판한 사람은 독일 함부르크의 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이제 요한 리스트라고 돼 있죠. 네. 프랑스에서는 이상하게도 오락 잡지가 먼저 출판이 됐고 영국에서는 평론 잡지가 먼저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나라들끼리 네. 서로 이제 왕래가 용이하고 또 글자가 로마자를 공유하니까 출판 문화가 서로 경쟁 발전하면서 지식과 기술과 문화 이것이 이제 잡지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 사회에서 발전을 한 거죠. 네. 잡지가 역사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은 어차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다 아메리카를 먹으려고 다퉜던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중 잡지가 뿌리를 내렸던 거고요. 예. 네. 자, 우리나라 잡지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잡지는 한 100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19세기 조선왕조 말기부터 조금씩 잡지가 등장했는데 최초의 잡지를 찾아보니까 1892년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 올링거 부부가 만든 더 코리안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 영문인가요? 예, 영어 잡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편집되고 인쇄된 영어 잡지. 근데 이걸 갖다 한국 잡지의 효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들끼리 돌려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잡지로는 1908년 11월에 나온 육당 최남선 선생의 소년지. 이거 네, 시험 문제 자주 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다음이 이제 1913년 한 5년 뒤에 나온 청춘이라는 잡지. 근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때 당시의 잡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찍어 파는 게 아니고 조국의 미래를 걱정한 지식인들이 이 민족을 계몽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으로 다들 찍어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제 시대에 접어들어서
일간지들이 탄압을 받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간지를 못 찍어내니까 잡지를 찍어내는 걸로 전략을 바꾸죠. 네. 그래서 1930년대에 동아일보사가 신가정, 조선일보사가 여성 이런 잡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해방전 여성지의 양대 산뱅입니다. 신문사가 잡지를 막 찍어내는 전통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1년에 동아일보사의 신동아라는 게 나오고 35년 조선일보사의 조광이라는 잡지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뭐 해방 이후에는 이제 잡지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이 잡지가 글쎄요 여러 가지 밀리긴 한데 그 종편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존재일 것 같습니다. 얘기를 잡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방송 얘기를 하게 되는 네, 것 같은데 워낙 시장이 종합 편성 채널 종편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하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혹시 많으면 2개. 그랬더니 몇 개가 생겼냐면 아시다시피 4개가 생겼습니다. 네. 거기다가 뉴스 전문 채널까지 해서 5개가 생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광고를 빨아들이니까 이 종편이 광고를 빨아들여 가면서 생긴 영향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잡지입니다. 가장 먼저. 잡지와 무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잡지 그러니까 뭐 종편에 광고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 광고를 빼내야 되는데 어디 걸 빼낼까? 일간 신문 걸 빼냈다가는 욕먹을 것 같고 혼날 것 같으니까 힘이 제일 약한 잡지 물량을 빼내는 거죠. 예. 광고 물량은 한정이 돼 있고 파이는 더 커지지 그렇죠. 않는데 어쨌든 나누다 보니 제일 약한 쪽에서 먼저 약한 쪽부터 끌어내는 빼기 겁니다. 시작했다. 예. 그렇죠? 올해 잡지사들은 작년 대비 광고 목표액을 연초에 한 10%에서 20% 낮게 낮춰 잡았어요. 네. 그랬는데도 역부족입니다. 가장 잘 팔린다는 패션지도 광고 수주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30 내지 40%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조중동 신문 광고는 조중동 종합편성 채널로 빠져나가고 그럼 조중동 신문 광고는 잡지 광고에서 빼서 갖다 메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광고가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획일적이고 보수적인 대형 종편 4개가 생기면서 작고 개성 있고 전문성 있는 출판 매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종편이 거대 신문사 방송이니까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결국 힘없는 잡지가 이렇게 거덜나는 겁니다. 종편 4개 채널은 태어날 때 엄청난 특혜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뭐 의무 재전송, 황금 채널 배정, 중간 광고 허용 등 일반 지상파 방송이 못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기준도 엄격하고 제대로 이행을 못하면 예를 들면 퇴출시키는 기준도 마련돼야 되는데 네. 여기에 공백이 있는 거죠. 심사할 때는 허가 기준이 공백이고 평가할 때는 퇴출 기준이 공백이고 종편에게는 계속해서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해야 될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뭐 종편이 이제 초기 단계니까 잘 보살펴서 시간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아무튼 우리나라는 참 공백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러다가 잡지가 다 말라 죽고 공백이 생기면 글쎄요. 교양의 공백이 생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대의 잡지에 대해서 변상욱의 기자 수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